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정부 출범과 한중 관계에 대해서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참 굉장히 미묘하고 참 그런 질문인데, 한국은 왜 대중관계에서 약간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신정부는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그리고 과거 우리의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30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마늘 분쟁, 어업 분쟁, 사드 분쟁, 김치 분쟁, 최근에 무슨 한복, 수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제 얘기해보고, 또 거기에 사과를 받아야 되면 사과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간에서만 부글부글 하고. 그렇죠. 시원하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중 수교 30년을 보면은, 제가 중요한 이슈를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했고, 97년에 이제 황장엽 씨가 북경에서 망명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마늘 분쟁, 어업 분쟁, 동북 공정, 사드 배치, 한한령, 코로나19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좀 냉정하게 한중 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왼쪽 차트입니다. 보시면 그 빨간 색깔이 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하얀 색깔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93년 때 보면 우리가 중국 GDP의 88.3%까지 가요. 수교협정 체결 지점에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11%까지 툭 떨어지는 거죠. 8분의 1로 우리가 짜부러들었다. 이제 이게 중국이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런 말은 하지만 우리를 놓고 보면 경제력에서 8분의 1로 짜부러든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약함을 보는 건 두 가지다. 두 개가 없다. 첫 번째 힘이 없다. 그래서 경제력이 80%대에서 10%대로 추락한 것이, 이게 이제 중국말에 보면 가게가 커지면 종업원이 손님을 깔본다. 손님을 깔본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에 예전에는 따거, 형님이라고 이제 대접받고 사장님이라고 대접받다가 지금은 그냥 한국인, 한국어를 이렇게 대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이제 경제력의 격차가 이게 이제 확 커졌다는 것. 이제 중국은 커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짜부라드는 이 현상이 이제 근본적으로 있다. 우리도 작은 나라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딱 들어맞는 말이, 가게가 커지면 종업원이 손님 깔본다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이 없다. 네. 그래서 무슨 통이냐 그러면 중국 통인데, 중국인의 이 표현 중에서 친구라는, 펑요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중국에도 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급이냐? 신펑요, 새로만 사귄 친구가 있고, 하오펑요, 좋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라오펑요, 노라는 노펑요라는데, 노가 우리는 늙은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친구의 급은 펑요보다는 신펑요가 좋고, 신펑요보다는 하오펑요가 좋고, 하오펑요보다는 라오펑요가 좋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중국은 이제 관시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 프렌드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엄청나게 대접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지만, 중국이 1949년 나라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181개 나라하고 수교를 했어요. 근데 1992년에 우리나라가 수교를 했을 때 우리가 중국과 161번째 수교국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만 중국이 수교한 나라가 15개 나라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이 수교 30주년 되는 나라가 15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한테 얘기할 때는 한중 수교 30년이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15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유공 학생님을 하면서 뭐 러시아 수교 몇십 주년, 뭐 일본 수교 몇십 주년 이런 식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수교 30주년에 집중할 건 아니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인민일보예요. 그 외국 국빈이 방문을 하면 거기다가 타이틀에다가 누구누구 대통령 방문 앞에 라오펑요, 오래된 중국 인민의 오래된 친구라고는 중국人民的 라오펑요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붙여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 표현이기 하지만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이걸 일종의 외교적인 호칭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인민일보에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인 사람을 60년 동안 보면 601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한국은 몇 명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이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이제 호칭이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뭐 우리도 사드 때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렇지만 뭐 중국의 국가 주석을 만나야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런 국가 주석을 만날 수 있는 외국인의 라오펑요의 숫자를 보면 놀랍게도 일본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움질하면서도 가장 많은 오랜 친구가 일본이 11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의아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경쟁 상대 미국이 두 번째로 많고, 이 150년 동안 이제 홍콩을 식민 지배하고 아편 전쟁 때 중국을 지배했던 영국이 2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중국인들의 그 특성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일본, 미국, 영국이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실리에 이게 미국한테 배워야 되고 일본한테서 베껴야 되고 영국한테서 뭔가를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들을 크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대접을 한 거다. 그렇죠. 최근 60년 동안에 호칭으로서도. 호칭으로 실제적으로 면담.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국가 지도자들이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의 국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호티시코를 합니다. 가서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만나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에 왔을 때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만나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 누가 이제 이걸 많이 받았냐면 1등부터 15등을 놓고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는 작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8번째로 이런 칭호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미국의 키신저 박사입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 미중 수교를 실제적으로 조율했던 사람인데, 닉슨 그렇죠. 때 이제 핑퐁 외교를 담당했던.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많이 언급드렸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보면 중국 지도자가 반드시 가면 만나주는 라오펑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몇 명이냐를 놓고 보면 한반도에서 중국인의 라오펑요는 북한이 4명이고 한국이 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중국인들의 오랜 친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전화하면 상대가 전화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패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패가 누구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입니다. 근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이 30년 동안 중국과 수교를 했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중국인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파워풀한 그런 이제 이 중국통이 없다는 거죠. 오랜 친구를 못 길러낸 게 그렇죠. 실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중수교 30주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통이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조금 더 보면은 소장님은 또 통 아니십니까? 통요. 오랜 친구. 근데 지금 그 한중 대사들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대사인데, 우리나라의 주중 한국 대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92년에 수교하고 나서 13명의 대사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놓고 보면 13명의 대사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27개월입니다. 근데 2010년 이후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6명의 대사 중에서 5분이 외교관이 아니에요. 교수, 정치인,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사로 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이제 MB 대통령 이후로 보면 이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어프로치를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그 주중 한국 대사를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우리는 13명의 대사가 있으면 중국은 8명의 대사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2010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2010년 이후로 우리는 6명의 대사가 중국에 갔지만 중국은 3명의 대사가 왔어요. 그리고 평균 재임 기간이 44개월입니다. 우리보다가 뭐 1.5배 이 정도 훨씬 더 긴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3명의 대사들이 다가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외교관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전부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안 되는 대사들이 이제 뭐 많았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들은 전부 이제 외국어 전공을 했고, 특히 지금 이제 한국에 부임하고 있는 그 심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는 사리원 농업대학에서 학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역대 대사들 중에서도 보면 그 이전에도 보면 북경대 조선어문학과, 그러니까 한국 전공을 한 사람 1대 대사는, 그리고 3대 대사, 4대 대사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완전 대한국 전문가. 그렇죠.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외교를 한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프로치를 하다가 보니까 중국에 제대로 채널을 이제 구축하지 못했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보면 있는 거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안미 경중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간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사드나 쿼드가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거나 이제 배치를 하게 됐을 때 중국이 어떤 액션을 보일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제가 그 벤처의 도식을 썼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새로운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요. 거기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년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5월 달에 등장하고 중국은 시진핑 3기 정부, 20대 정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로서는 악마의 강하고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는 사드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냐. 이건 그 사이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드를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뭐 그걸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중국이 절대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번에 지금 중국이 그 사이 우리가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공동부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기술 전쟁,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보면 공급망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로서는 기업들로 봐서는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우리가 진출하거나 하는데 새 정부 등장하고 나서 한 3가지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드나 쿼드나 공급망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은 이것은 이제 뒤통수 맞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2002년부터 그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요게 놓고 보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이 4번의 정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이런 일인데, 결국은 그것의 이제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약한 이유는 뭐 외교라는 것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쳤던 90년대 중반에 80%대의 우리 점유율이 이게 10%대로 떨어진 것이 이게 문제고, 앞으로 대중관계에서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다시 우리가 그 90년대에 중국 GDP의 80%대를 갔던 이걸 앞으로 30년 동안 다시 간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일본을 제키고 G3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경제력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약화가 굉장히 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술 경쟁력, 제품 경쟁력, 기업 경쟁력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뭐 중국한테서 큰 소리 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직접 협상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화되는 진짜 중국통, 그리고 중국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진짜 대접을 받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이제 그 네트워킹하고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급의 이 중국통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중국한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왜 대중 관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까? 그 이유는 힘과 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상황이어서 목소리를 못 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사실 오래된 친구도 키워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외교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